안녕하세요. 책속 보물, 책속 기적 채널의 민디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조금씩 두껍게 입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프지 마세요. 지금 새벽이라서 좀 속삭이는 그런 말투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들고 온 책은 모모 미하엘 엔데 작품.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 책은 저의 가슴 속에 늘 있는, 언젠가 한 번은 읽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근데 이런 거 올리면 제 채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것도 아마 뷰가 얼마 안 나올 거야.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꼭 읽어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채널에 꼭 만들어서 담아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책은 첫 부분부터 좋거든요. 첫 부분이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은 저도 아마 이 첫 부분에 많은 애정을 둘 것 같았어요. 나한테 가장 인상 깊고 강렬했던 그 어떤 기억의 파편을 가져와서 첫 문장, 첫 내용에 이렇게 딱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보통 영화, 노래, 어떤 작품을 할 때 영감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신의 메시지처럼 딱 주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창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창조가 아니라 신이 주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전이나 소설, 동화, 우화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바로 신이 주시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고 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누군가의 머릿속에 딱 별똥별처럼 쏘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대지혜, 그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짝 잠이 오는 새벽 시간이라서 제가 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기분도 있는데, 네, 여러분도 졸릴 때 들으라고 좀 길게 그냥 다 담아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너무 길면은 또 듣기 지루할 텐데 누가 끝까지 다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분도 있겠죠.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이게 오래 들어내기가 힘든, 그게 사실인데, 그냥 저 민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그 부분은 모모라는 소녀, 그 신비스러운 소녀의 삶을 좀 짧게나마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소녀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내는 이 소녀의 삶을 보면서 노자의 사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도 그 뜻을 100%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노자의 사상 중에 무의이 무불위라는 그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한다. 애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너무 끙끙대면서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하고 되게 하고 오게 하는 그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마치 대자연, 하늘, 바다, 숲, 동물들, 사계절 날씨의 변화, 우주 만물이 어떤 거대한 법칙을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삶이죠. 이 모모라는 소녀는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때묻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은 맑은 냇물 같은 깨끗하게 잘 닦아진 거울 같은, 그래서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너무나 투명하게 그대로 보이는 나의 아름다운 면까지, 훌륭한 면까지 다 잘 되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모모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곁을 지키며 바라봐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줘요. 그 맑고 투명한 모모의 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마치 아기의 눈을 보고 마치 반려견, 강아지,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맑아지고 같이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맑아서 거울 같은 모모의 눈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공명되는 것 같아요. 상대와 내가 같은 주파수로 같은 에너지 상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떤 값비싼 그 물질들, 금은 보화로도 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의 마음을 다 개방시키는 모모의 능력을 보면서 정말 실로 엄청난 능력이구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귀 기울여 주는 만큼 상대는 큰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관심과 사랑과 온전한 귀 기울임이구나.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은 너무 빨리 열려고 너무 욕심내서 덤비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천천히 열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다만 너를 볼 뿐이다. 온전하게 너의 얘기에 귀 기울일 뿐이다. 이거면 되는구나.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온전히 듣고 있는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추측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듣기 싫은 내용은 싹둑 잘라서도 듣고, 그런데 아기나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떤 모습이든 걸러내지 않고 바라보듯이 그렇게 온전하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 줘야겠구나. 내가 귀 기울여 주는 만큼 상대방은 커지니까. 어떤 대답을 해줄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까? 어떻게 해결해줄까?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잘나 보일까?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더 재치 있어 보일까? 이런 모든 잡생각 내려놓고 그저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 귀 기울여주기. 무의, 이, 무, 불의. 여러분도 내용을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는 그러한 점들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모모가 알려주는 책 속의 보물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잘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성 듬뿍 담아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모모 미하엘 엔데 제1장 어느 커다란 도시와 작은 소녀. 커다란 도시의 남쪽 끝머리, 갈수록 누추해져가는 오두막집들이 있는 곳. 빽빽한 소나무 숲에는 무너진 작은 원형 극장이 숨어 있었다. 그곳은 저 옛날에도 화려한 극장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극장이었다. 이 폐허는 거의 잊혀져 있었고 몇 안 되는 고고학 교수들이 이곳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연구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폐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묘한 원형 극장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 마을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염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겼고 아이들은 가운데 둥근 마당에서 공놀이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요즘 들어 누군가가 극장터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린아이, 아마도 어린 소녀인 것 같다는 얘기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옷차림이 약간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이름은 모모라던가 아무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모의 모습은 약간 이상했다. 깔끔함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놀랄 정도였다. 키는 작았고 대단한 말라깽이였다. 그래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겨우 8살짜리인지 아니면 12살이 된 소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머리는 칠흑같이 새까만 고수머리였는데 한 번도 빗질이나 가위질을 한 적이 없는 듯 마구 뒤엉켜 있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쁜 눈은 머리 색깔과 똑같이 까만색이었다. 거의 언제나 맨발로 돌아다녀서 발 역시 새까맸다. 모모는 겨울에만 가끔 신발을 신었다. 하지만 신발은 언제나 짝짝이인 데다 너무 헐렁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갖고 있는 것이라곤 어디선가 주었거나 선물로 받은 것들 뿐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색색까지 알록달록한 천을 이어붙여 만든 치마는 복사뼈까지 치렁치렁 내려왔다. 모모는 그 위에 다 낡아빠진 헐렁한 남자 옷을 걸치고 있었다. 기다란 소매는 손목까지 걷어올렸다. 하지만 소매를 잘라낼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키가 더 커질 것을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언제 그렇게 주머니가 많이 달린 멋있고도 실용적인 웃옷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점심에 근처에 사는 몇몇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모모를 찾아와 이것저것 캐물었다. 모모는 내쫓길까봐 걱정이 되어 마주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모모는 곧 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가난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한 남자가 물었다. 그래, 여기가 마음에 드니? 모모는 대답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이니? 예,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내 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모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꼬마야, 그럼 넌 어디서 온 거니? 모모는 손으로 어딘가 저 먼 곳을 가리키는 막연한 흉내를 내보였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깨를 약간 으쓱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겁낼 것 없다. 널 쫓아내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널 돕고 싶단다.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눈치였다. 네 이름이 모모라던데 맞니? 예.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누가 지어주셨지? 저요. 네가 네 이름을 지었다고? 예. 그럼 생일이 언젠데? 모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기론 저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할머니도 없니? 도대체 네가 찾아갈 만한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모모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애잖니. 대체 몇 살이지? 모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100살요. 마을 사람들은 모모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 장난하지 말고 몇 살이지? 모모는 조금 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2살요. 한참 후에야 사람들은 모모가 어쩌다 주워들은 숫자가 몇 개 되지 않는 데다 셈하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네가 여기 살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그러면 넌 고아원에 가게 될 테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얻게 될 거야. 셈하기, 읽기, 쓰기랑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응? 모모는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보더니 입속말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데는 가지 않겠어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창문에는 창살이 있고 매일 매를 맞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맞았어요. 전 밤에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인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어린애잖니. 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모모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제가 돌보죠. 정말 네가 할 수 있어? 모모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전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짓을 주고받고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생각엔 네가 우리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살면 좋을 것 같구나. 사실 우리도 널찍한 집에서 살고 있진 않아. 집집마다 대개는 먹여 살릴 애들이 잔뜩 있고. 하지만 아이가 하나쯤 더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니? 모모는 처음으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절 그냥 여기에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의논하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모모가 그들 중 한 사람 집에서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모를 보살피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보살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테니까. 그들은 당장에 일을 시작해서 모모가 살고 있는 반쯤 허물어진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성껏 수리했다. 나이든 목수 할아버지는 널빤지 몇 장을 모아와서 조그만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를 만들어 주었다. 부인들은 낡았지만 멋진 소용돌이 장식이 달린 쇠 침대와 조금 찢어진 매트리스 1개, 담요 2장을 갖고 왔다.
마을 아이들은 모모를 위해 일부러 남긴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치즈 한 조각을, 어떤 아이는 작은 빵 조각을, 또 다른 아이는 과일을. 마을에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밤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모두 함께 모모의 입주를 축하하는 조촐하지만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파티였다. 꼬마 모모와 이웃 마을 사람들의 친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장 뛰어난 재능과 아주 평범한 싸움. 그때부터 모모의 형편은 좋아졌다. 사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여유에 따라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다.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쌀쌀한 날씨에는 난로에 불도 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좋았다. 얼마 안 가서 마을 사람들 역시 모모를 만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 곁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녀는 더욱 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모모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모가 필요하지만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모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아직 모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 말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빕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 같은 말을 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듯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모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이를테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혹시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춤을 추거나 고개를 할 줄 알았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모모가 마술을 부릴 줄 알았던 것은 아닐까?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단번에 잊게 해주는 비밀스런 주문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손금을 보는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앞날을 내다보는 그 비슷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었다.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모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아주 사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무슨 말이나 질문을 해서가 아니었다. 모모는 가만히 앉아 따뜻한 관심을 갖고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말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이 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의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모모에게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는 카나리아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카나리아에게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카나리아는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 고양이, 귀뚜라미, 두꺼비, 심지어는 빗줄기와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모모에게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밤이면 모모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옛 원형극장의 둥근 마당에 혼자 앉아 거대한 정적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곤 했다. 그러면 모모는 별들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는 거대한 귓바퀴 한가운데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나직하지만 웅장한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밤이면 모모는 유난히 예쁜 꿈을 꾸었다. 아직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모만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시도해 보길 바란다.